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뭔가 스타트가 좋아야 되는데 시장도 빠지고 밖에 날씨도 쭉쭉 비가 내리고 와 진짜 우울해요. 기운 터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든 분들이라면 저희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기운도 가져가시고요. 또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하나하나 받아가시면서 마무리는 좀 기분 좋게 끝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저희 종목 상담 잠시 뒤에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문자로 편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9083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놓치지 마시고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딜사이드 경제TV는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울한 월요일을 기분 좋게 마무리해 주실 이분 또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딜사이트 S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네. 오래 걸리셨어요? 네, 오늘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더 막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막히는 분위기, 막히는 시장 상황 좀 시원하게 혈 뚫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기운을 가지고 오늘장의 한 줄 평 먼저 절 별점부터 들어볼게요. 몇 점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별 1개 가져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네. 분위기죠. 네. 그럼 한 개지만 그래도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장을. 네, 오늘 시장을 좀 표현을 하자면은 매운맛 시장이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운맛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독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제 코스닥이 많이 못 올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상승폭을 또 모두 반납하고 심지어 더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오늘 좀 시장을 표현하자면 매운맛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매운맛은 혀도 얼얼해요. 근데 얼얼해서 땀도 쫙 나는데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책을 잡아봐야 하는 건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고민되실 때는 여러분들 전화 그리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는 샵 9083번입니다. 우리 지금 너튜브로도 이재혜 님도 계시고 나무님, 무지개 님도 계시는데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 댓글 유튜브로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저는 유튜브로 할래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주슐랭 전화 주셨는데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SK하이닉스를 샀는데 네. 24만 원에 샀는데 네. 더 언제 오를까 해서. 언제 오를까 해서 고민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최근에 이 종목에 들어가셨나요? 네, 6월에 샀어요. 6월에 사셨군요. 분위기 좋다 해서 탔는데 지금 하락세다. 너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가님 보시면 앞으로 그래도 뭐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면 멀리 본다면 나쁘진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또 그래도 하락세를 보이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꼭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있나요? 네, 일단 뭐 반도체 특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타점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24만 원이면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진입을 하셨는데 사실 뭐 SK하이닉스라고 한다면은 뭐 상승 여력이 지금 끝난 게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구간 동안 뭐 추가적으로 지금 대응을 바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진정세를 좀 확인을 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당장에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AI와 관련된 열풍이 좀 불게 되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저희 조정이 나오다 보니 같이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IT 대장주들이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황으로 봤을 때 사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흑자 전환이라든지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였었고, 이제 실적이 1개년, 뭐 2분기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벌써 업황이 돌아서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하반기 혹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사실 이제 HBM과 관련돼서 이제 D램 가격이 먼저 상승을 보였었는데, 사실 낸드는 빠르게 반등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낸드 시장에서도 조금씩 좋은 흐름, 그리고 낸드 가격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D램과 낸드 모두 다 지금 좋아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내년 물량까지 다 솔드 아웃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 크게 흔들리실 필요 없다. 그래서 아마 24만 원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는 이미 그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이 전망에 대해서 충분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진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그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끌어올렸었던 거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주도를 해왔는데, 요즘 이제 차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게 이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다시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비중을 좀 추가하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니 저희 아는 집사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샀는데, 네. 30만 원까지 간다 하던데 30만 원 갈까요? 일단 뭐 명확한 가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가 이제 한 30만 원 부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인분께서 추천을 해주실 때 그 3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고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네. 30만 원 간다고 20만 네. 원에 꼭 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못 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이런 상승 랠리가 계속적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하거나 뭐 좌절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온 지 2주째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SK 하이닉스를 대응할 때 뭐 이 2주도 되지 않은 기간은 너무 짧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지지선을 좀 이탈하고 지금 20만 원대 초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저점을 잡아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총 1, 2위 종목들은 지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지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차트로 한번 봤을 때 SK 하이닉스만 두고 보자면은 지금 이 19만 원 가격대에서 고점과 저점을 형성했었던, 특히나 이 갭이 발생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줬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좀 유의미한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19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시장이 좀 진정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도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조금 더 태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만 원 이탈하면 손절합니까? 네, 19만 원 이탈하면 손절할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손절이라는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실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데,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고, 내가 기회비용, 이 하루하루 홀딩하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 근데 이제 내가 SK 하이닉스로 정말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더라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로 추후 대응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면은 19만 원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 번 더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원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존매매보단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흔들리지 않는 뚝심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면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사연들 봤는데 우리 너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돈이 된대 이런 말에 다 사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런 또 얘기들이 있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너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3644번님의 S&T 에너지 볼게요. 14,000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어떡할까요? 체코 원전 수주 뭐 이런 얘기들로 들썩했던 종목 중 하나가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에 완전히 16,000원까지도 뚫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이탈입니다. 시장 여파를 받는 건지 아니면 모멘텀이 이제는 딱 끝이 난 건지 이 부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본인이 생각한 관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단기로 보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했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의 확실한 이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했지만 조정이 나와서 아, 이걸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나? 항상 이런 식으로 단기로 접근을 했다가 중장기로 타이로 인해서 중장기로 변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진입하는 종목들, 특히 뭐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실한 손절가를 잡아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S&T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고 보셔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S&T 에너지만 좀 집중해서 보자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서 이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내에 들어가는 이 배관 부품을 좀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우선 협상자 발표 이후에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런데 아직 이 본계약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본계약은 내년 3월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시간, 그 기회비용에 대한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구간까지 적어도 내년 초에는 돼야 이런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하신 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기다려셔도 좋습니다. 재료도 남아있고 특히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원전 관련주로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냉난방기, 이 에어쿨링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AI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높아가고 있고 실제로 이 S&T 에너지의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작년에 한 해 동안 따냈었던 수주가 2,2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분기에 이미 약 1,400억 정도의 수주를 따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측에 의하면은 올해 목표가 이 수주 6천억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수주를 달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상 최대 이 실적을 기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혹은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고 네.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전에 원전 관련주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다가 차익이 나오게 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끌어올렸었던 주체의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일단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이 수급선 60일 이평선 구간인 11,500원 구간 일단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1차 정도는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14,00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전에도 권리락 이후에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 14,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 14,000원이라는 구간대를 대량 거래량, 다시 이전에 나왔었던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좀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적어도 비중 축소를 한번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로 보는지 장기로 보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실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재료가 좀 소멸됐다. 근데 좀 멀리 본다면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거래량 지금 300만 주가 강하게 돌파되는지 보시면서 홀딩 관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지 AS 저희한테 요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비 많이 오는데 오늘 좀 비 피해는 없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비도 내리고 시장도 안 좋은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 종목 제주 반도체고요. 제주 반도체. 네, 22,1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비중은 한 30% 정도. 알겠습니다.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네요, 지금.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지금 네. 멀리 보고 계세요? 아니면 좀 난 원래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빠져서 좀 계속 들고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계세요?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계속 빠져서 계속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단기 네. 접근하다가 장기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중에 그렇죠. 또 우리 시청자님도 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제주 반도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앞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네, 지금은 어쨌거나 이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대장주들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도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10배거를 기록을 했던 기록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구간,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지금 계속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점을 잡고 좀 돌아설 때, 그때 이제 같이 좀 올라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제주 반도체 단기적인 흐름부터 좀 보자면은 지금 이 단봉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단봉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오늘 1%는 괜찮겠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돼버리는데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살아나게 되면서 제주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좀 같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한 번씩 튀어 오를 때 적어도 거래량이 한 700만 주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거래량은 들어오게 되면서 단기 저점을 좀 잡아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전혀 모멘텀이 없지는 않아요. 뭐 최근에 이 전력과 관련된, 특히 뭐 지금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이런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고성능화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그만큼 좀 빨리 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게 되면서 이제 애플에서도 뭐 이런 온디바이스 AI를 좀 출시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LPDDR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파워 DDR이라고 해서 저전력 이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같이 탑재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이 이 LPDDR에 대한 이 설계를 하는 이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LPDDR과 관련돼서 이슈가 생긴다면은 제주반도체가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 투자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왕 이미 물려서 가져가시는 거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를 좀 보신다면은 차라리 지금 바로 막 물타기를 계속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주가가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량이 항상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살아나는 구간에서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서 좀 단가를 조정을 한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무래도 좀 잘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만큼 제주반도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황 분위기 좀 보시고 확실한 시그널 나타났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주반도체 또 얘기해주신 분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너튜브 보니까 저 감귤반도체요 이러면서 제주반도체 별명도 지어주셨고 날 먹토 선생님도 오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남겨주고 계세요. 마이클 이삼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 지금 댓글로 딱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 종목 상담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이후에 또 저희가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424번님의 별 매체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슐랭 문의드려요. 시프트 공모가가 6만 원으로 배당받았는데 장기전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매도를 해버릴까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만 보신 건지 이런 궁금증도 있네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좀 매도를 할까요? 라는 게 일단 좀 겁이 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좀 보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공모주를 받으신 상황이라면은 사실 뭐 주식수가 굉장히 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뭐 6만 원에 지금 받으셨는데 현재가가 뭐 68,500원이라서 부담 없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사실 굉장히 편차가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서 쏠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확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프트업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 7만 원 구간에서 상장 이후에 좀 매물을 쌓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가가 69,700원을 달성을 하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7만 원 상단에서 안착을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7만 원 구간에서 좀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시프트업에 대한 보유예수 물량을 좀 체크를 못한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다음에 문의를 한번 더 주신다면은 그 보유예수 물량까지도 좀 체크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신규 상장주를 좀 매매할 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뭐 기술적이나 혹은 뭐 재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에 맞춰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좀 전략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시프트업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보시면서요. 또 궁금증 있으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중이 없는데 여러분들 항상 종목 상담해 주실 땐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0293번님의 현대임스 보도록 할까요? 17,870원에 3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손실권 있는 종목이고 뭐 현대중공업 관련주기도 하고 조선기자재 등 전문 제작을 했던 종목인데 역시나 오늘은 좀 한 살짝 1% 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박스권에서의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시원하게 박스권 뚫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모멘텀 특별하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조선기자재 같은 관련주들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주들도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반영이 돼서 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향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은 측면으로 보자면은 사실 뭐 나쁠 거는 없어요. 지금
연간 이 실적을 좀 보더라도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60억대에서 지금 140억대까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 부분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미 이 IPO 구간에서 이미 이 부분을 좀 반영하고 상장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따상을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7,000원 구간에서 바로 29,000원 구간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예수 물량이 이미 뭐 3개월 구간까지는 다 해제가 된 상황이고, 이제 7월 26일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이제 6개월 차에 대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게 되는데,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8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지만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일단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4,000원 내지 15,000원 구간에서 그래도 저점이 좀 잡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최소 14,000원은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14,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최저점을 깨고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로스컷을 14,000원으로 잡아드리고 보도록 하겠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자면은 지금 16,000원 구간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저항을 받았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그렇고 이 구간, 그 다음에 최근에 이 16,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16,000원은 최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 몸통이 이 16,000원을 좀 관통하는 흐름들이 보여진다면 홀딩하시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중 30% 정도가 있으신데 1차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000원까지 좀 가장 리스트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16,000원 선 좀 지켜줘야 한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93번님께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난 뒤로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아주셔야지 저희 선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1618번님의 서진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60원에 10% 비중이에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게 주가 차트를 보면은 27,450원에 거의 7%대로 깊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여파라고 하기에도 너무 좀 깊게 밀리다 보니까 특별한 좀 악재가 있는 건가 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올랐다. 네, 이제 네. 시장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 차익들이 좀 빠르게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반등을 보이지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한 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사실 2020년도에 차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에 상승을 좀 보였다가 거의 3년 연속해서 계속 우하향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통신 장비 관련주로 좀 엮여져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 통신 장비보다는 ESS 관련돼서 더 부각을 받고 실제로 뭐 ESS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도 뭐 223%의 성장을 좀 보이게 되면서 이제는 ESS 관련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ESS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과 관련돼서 뭐 배터리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배터리 중에서도 뭐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배터리가 아니죠. 지금 ESS 부문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장은, 이 수요는 그래도 견조하게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좀 주춤했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시 투자가 좀 늘어나고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까지도 수혜를 보는 게 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모아놔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서진 시스템이 부각받으면서 이런 상승을 보였다. 이 배경을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작년에 이제 49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이 매출액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1.3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뭐 2배가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좀 늘어나게 되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넘는 성장이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상치만큼의 이 영업이익과 뭐 매출액 이런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지금 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조정을 좀 보여질 때 보시면은 이전 고점과 저점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26,000원에서 27,000원 구간이 되거든요. 지금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구간 지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지지는 이제 121 이평선 구간인 이 25,000원에서 26,000원 구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 없이 그대로 한번 가져가시고, 근데 만약에 지금 계속적인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비중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축소를 하셨다가 확실하게 좀 저점이 잡혀지고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붙어줄 때 그때 조금 더 과감하게 비중을 실으셔서 평단을 한번 확 낮추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서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분도 저희가 1618번님께는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3882번님의 HD 현대 건설기계 살펴볼게요. 71,500원에 10%인데 수익 지점에서 못 팔고 물렸어요. 다시 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걸까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항상 이래요. 좀 바쁘다 보면은 매일 HTS를 보기가 어려운데 그때가 되면 꼭 손실권으로 바뀌더라고요. 참 속상할 때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3882번님께 우리 전문가님이 해주고 싶은 뭐 조언이 있으시면 한마디 먼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인프라 관련주, 뭐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워낙에 이 건설 장비, 뭐 중장비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와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단기 테마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죠. 지금 이 당선 가능성이 지금 70%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양강 구조였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지금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과거서부터 계속적인 인프라 투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서부터 뭐 이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뭐 전쟁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혹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빠르게 이 전쟁을 종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원래는 크게 뭐 시장에서 부각을 받던 섹터가 아니었어요, 인프라 관련주들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실리고 있다. 게다가 현재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테마나 뭐 섹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면서 이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은 이틀 동안 뺐었던 하락분을 오늘 하루 만에 다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일단은 6만 원이죠. 6만 5천 원 구간 상단으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고점을 단기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65,000원 돌파를 확인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 단기 추세를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이나 11일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이탈하는지 혹은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길마도 좀 더해지고 있고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다. 65,000원 상단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눈여겨 좀 보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께도 힘내라는 의미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꼭 전화 방송 끝나고 저희 전화 드릴 테니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고요. 이어서 또 강우지 전문가님 또 1등 전문가님 아니겠습니까?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픽 수익의 맛 탑5입니다. 먼저 쭉 하나씩 살펴볼게요. 블루엔텍, 케어젠 6%, 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서현이와 리가켄바이오도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SX 그린로지스를 뚫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32.0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종목들 안에서 먼저 리뷰 하나씩 들어보시죠. 흐름들이 참 좋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쭉 지금 다른 종목들 안에서도 정말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은데 그 안에서 좀 아쉬운 종목 먼저 볼까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손절이 좀 됐던 종목인데 AS를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7월 22일에 좀 손절가가 터치됐던 종목이거든요. 네. 시장 여파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좀 더 담아봐도 좋은 종목일까요? 네, 뭐 사실 중장기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제가 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이유가 뭐 시장이 지금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시나리오대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조정과 함께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고 추후에 다시 한번 잡아간다라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지금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조의 매출에서 지금 2배 정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3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조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할 전망이기도 합니다. 또 영업이익도 한번 보시면은 800억대에서 지난해 1,800억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2,100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통합, 뭐 물류 자동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SI 관점에서도 이 현대 오토에버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서 그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더 탑재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뭐 들어가는 모델에서 이 모델 수가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가 자체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이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자체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포인트로 봤을 땐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좀 손색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셔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장기적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리가켄바이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리가켄바이오도 좀 빠지는데 그래도 오늘 1%대 강세로 흐름이 좋네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까지 봐도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사실 뭐 21 이평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신고가까지도 계속 봐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 이 섹터 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종목별로 굉장히 좀 상이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는 종목들은 또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한 본격적인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좀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이 나와준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동조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뭐 20% 정도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뒀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잡아도 괜찮은 종목 지금 리가켄 바이오였고 20일 이평선이 지금 꺾이지 않는 한은 쭉 한번 여러분들 들고 가셔서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스 여러분들 하나씩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또 수익의 맛을 통해서 강호진 전문가님 보고 있는 원픽 종목 화면으로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시옷, 비읍, 이응, 리을, 읒, 시옷. 긴 초성의 이름입니다. 종목명이 좀 오늘따라 긴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전문가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 섹터를 알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이름과 관련된 좀 그런 힌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좀 무슨 축제 같기도 하고 네. 여행인가 관광인가 뭐 다양한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접근한 게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전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넌센스 같은 느낌이죠. 넌센스다. 네. 진짜 올 무지개님이 반칙이에요. 너무 길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우리 PD님께서는 삼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랑 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답 어떻게 되죠? 네, 정답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지금 댓글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 하나 뽑아주세요. 삼바도 있고 소스 바이올로직스도 있고요. 상사 바이오 죄송 여러 가지도 있는데 소스 부어 먹어라 죄송 별게 다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소스 바이오로직스. 소스 바이올로직스 우리 올 무지개님께 네. 사랑의 무지개 촤라락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대형 이 제약 바이오사들이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좀 조정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배경은 최근 이 수주 공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원 규모의 이 위탁 생산 이 계약을 좀 따내게 됐는데 사실 단일 규모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 수주를 계속적으로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또 이 CDMO 기업으로 이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수혜를 계속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19년도에 7천억, 뭐 영업이익이 900억이었는데 이 5년 사이에 갑자기 매출액이 3.7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을 돌파하는 영업이익이 5년 사이에 10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지금 최대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부진한 만큼 또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증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50% 혹은 6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5공장도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에서 8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까지도 지금 나가서 이제 공장을 세울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증설하면 할수록 캐파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다면은 위탁해서 마트를 생산할 수 있는 양도 점점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액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유보율도 보시게 되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500%에서 지금 5,000%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는 만큼 실제로 돈을 벌어서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서 이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 견제가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도 굉장히 이 규제를 좀 강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생물보안법이 사실 연내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 만큼 이것이 통과되게 된다면은 중국 바이오 기업에게 갈 그럴 수주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또 육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 또 증설을 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더 큰 수혜가 가까워진다. 게다가 뭐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할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을 잠깐 한번 보고 가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메이저 쪽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 주가를 좀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까지 바로 한번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지금 제가 오전에 음봉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또 바뀌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매수가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는 80만 원에서 83만 원에서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인 90만 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은 충분히 실적으로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고점인 이 90만 원 구간에서 이 쌍봉이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90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 신고가까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지지선 구간도 있고 또 저항이나 뭐 지지 이 저점이 형성됐었던 가격대인 77만 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바이오 기업의 규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적인 측면들의 메리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90만 원까지 목표가 보고 계시고요. 77만 원 손절 라인 잡아서 평균단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신 뒤에 관심주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의 맛 힌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리해 주셨고요. 강호진 전문가님과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이 미국에서 증시가 빠지고 대선에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우리 양시장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관망세까지 더해진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 살펴보시죠. 자, 오늘 상승업종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주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종전된 것은 아니지만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시 한번 상승 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주장하는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소식 안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또 추가적으로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증권가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대해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관련 종목들 목표치도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상단에 데모 올라와 있습니다. 상한가 터치한 모습인데요. 데모 같은 경우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오늘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있죠. 이 건설 기계 수요도 늘면서 오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26%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대표적인 이 종목인 삼부토건도 16%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Y스틸텍 10.79%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들이 주목을 하면서 목표가 74,000원까지 추정을 한 현 HD 현대건설기계도 8%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상승 업종으로 우크라이나 테마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장비주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 압력에 속절없이 눌리는 중이라고 하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미증시에서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엔비디아와 인텔 등 이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 다시 한번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만의 TSMC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대만 반도체 안보 정책 전환은 로우 리스크의 트레이딩 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장비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상단에 서진 시스템 그리고 WCP 올라와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이거래일 동안 상승세에 이어져 왔지만 오늘은 나란히 7%대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성 ST, 세비캠 그리고 유진 테크놀로지까지 모두 다 5%에서 7%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정식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발 약재의 이 양시중 또 다시 한번 와르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시장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좀 더 사실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지금도 사실 낙폭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61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수도 2,800선을 하회하더니 2,750선대까지 2,759포인트, 57포인트죠 지금. 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뭐 지금도 사실 뭐 거의 장중 저점 수준인데요. 예, 61선 정도 부근까지 또 하락을 하면서 뭐 계속적으로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근데 생각보다 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더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을 키워주는 요인이고요. 외국인이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2일 연속 매도고요. 이 외국인의 4일 연속된 이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이 촉발이 됐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높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10조 원 하회했죠. 9조 5천억이었고요. 오늘 7조 2천억. 10조 원을 넘더라도 많이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상당히 눈치 많이 보면서 파는 쪽이 좀 더 우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매도 우위의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대부분 하락을 했죠. 테슬라도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요. 지수는 1%가 좀 안 되게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했죠. 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SK 하이닉스가 2%대, 삼성전자가 1.6%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비교적 좀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2차전지도 하락폭이 깊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5%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4%. 그리고 코스닥의 하락이 오늘 코스피보다 좀 더 깊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하락이 상당히 깊다라는 점. 그리고 이 코스닥에 있어서의 제약바이오 종목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깊어졌고요. 하락폭이. 코스피에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엘티리온,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이 네 종목이 상승을 해주면서 의약품이 그래도 빨간불인데 코스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더 깊은 그런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후장에 그럼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느냐? 매도 금액이 우선 줄어야 되겠죠.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은 키인 것 같습니다. 뭐 기관의 매수 전환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 외국인의 이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 매도 금액이 이 오전장에 한 11시 좀 넘어서 1,000억 좀 넘어갔죠. 그 이후에 매도 금액이 확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 같은 경우 한 1,000억 정도 조금 넘어가다가 그 매도 금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받으려는 매수 세력이 등장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 길게 달았고요. 코스닥도 양봉을 냈죠. 무언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하려는 세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매수세가 오늘 오후장에도 좀 나올지 여부 같이 살펴봐야 되고,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이 섹터, 반도체와 2차전지 이 두 섹터가 좀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이 낙폭 축소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도 하락하고 있고요. 뭐 하락하는 sektor들은 많습니다. 뭐 그렇지만 가장 주요한 이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낙폭을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는지가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 끝날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 중요도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가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봤을 때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좋다라 그러면 그 종목들은 조금 더 길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중을 본다라면 차익 매물 뭐 계속 나와서 2,700 하회하고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곤 있거든요.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이번 주중에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를 다 받고 주중에는 좀 반등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 이번 주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축소 여부와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낙폭 축소 여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분들과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공 차장님,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 그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2분기 장사 잘한 넬카오, 이젠 바닥에서 우리가 담아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양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후끈후끈하죠. 근데 2분기 올해 실적이 선방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이라고 의외의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커머스 부분에 대한 전년 대비 또 포인트 매출이 증가됐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증권가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안에 좀 근거들 이거 말고도 충분하게 또 있는 건지 이성우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선 네이버, 카카오 올해 들어서 거의 뭐 주가가 30% 때로 좀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인데 뭐 지금 현재 뭐 주가에 대한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한다라는 느낌이지 뭐 지금 현재 반등하면서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작년에 안 좋았었으니까 지금 2분기 때 좀 다음 달 아마 초에 실적이 대부분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발표를 하는데 우선 작년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도 두 자릿수 성장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또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은 그 전에 네이버와 이 카카오의 주가를 올리는 포인트가 이제 AI 관련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신사업이나. 하지만 이런 부분의 성과가 언제 이루어질지 부분은 아직까지 물음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한다. 지금 수급적인 쏠림이 제조업 쪽으로의 또 수출 쪽으로의 차이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유동성이 좀 몰리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네이버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커머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선방할 거라고 좀 얘기는 했지만 물론 이제 선방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은 좀 가져가는 상황이지만 이건 단순 어떻게 보면은 이 온라인 채널에 대한 그 단순 그 급증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중국 쪽 커머스 시장 시청자분들께서도 휴대폰 보다 보면 많이 뜰 거예요. 뭐 알리, 테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계속 갈 거다라고 단언하기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의 커머스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이상 매출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은 그 이상까지를 기대하는 거는 연말까지는 분명 가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네이버 쪽의 전통적인 본업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쪽의 검색 광고 쪽에서 쪽에서의 선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있고 또 네이버 쪽에서의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입점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좀 네이버 쪽에서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카카오도 작년 대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긴 하지만 역시 지금 AI 거의 그 사업 부분이 정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리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네이버보다는 좀 복잡한 게 너무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연결이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모빌리티나 이 페이 쪽에서는 실적은 좀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전체적인 이 자회사의 사업 부분 쪽이 좀 정체되는 거 맞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원래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좀 크게 골고루 다 기대했지만은 골고루 다 약간의 소폭 반등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너무 이제 이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반등으로 가서 우상향이 될 거다라고 네카오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전에 대비로는 실적이 좀 우수하게 나오는 것뿐이다. 이거를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열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들을 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는 또 번거로움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사법 리스크 네카오 주가 발목을 잡을 만한 임들이 진짜 많은데 특히나 MSCI 클라우드바이오 세계 대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네카오 사업에 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장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카오 전망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서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지금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카카오 창업자가 이제 오늘 이제 SM 시세 조정 의혹 관련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오후에 이제 결정될 거라고 일단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런 리스크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는 이 주가의 하방으로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카카오 SM 시세 조정 의혹 관련해서도 뭐 내부적인 좀 얘기를 좀 보면은 뭐 SM엔터 지분을 이렇게 획득을 했을 때 5%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공시를 했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또 공시하지 않았다. 이런 또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게 김 위원장이 시세 조정 의혹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이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발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관련한 내용이 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뭐 콜 몰아주기라던가 그리고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클레이튼이라고 있습니다. 이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이나 뭐 배임 관련한 또 의혹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가 현재 검찰에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갑자기 또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일단은 그 우려 자체가 일단락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상 좀 그 지분 매각 요구를 철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다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잠식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두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뭐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고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방 여력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상방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그리고 모멘텀이 있어야 좀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악재를 해소하고 있으면서 좀 단기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상방으로 좀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신규적인 어떤 좀 모멘텀이라던가 그리고 사업적인 성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규 그 사업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AI거든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래서 AI 관련한 어떤 성과를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어떤 좀 큰 모멘텀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크게 사실 좀 기대를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하나씩 해주셨는데 일단은 카카오 사업자 시세 조정 여부에 대해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SM 시세 조정 의혹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세 조정 공모 혐의 받았던 사모펀드 대표 보석 석방 얘기는 15분 전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왔는데 관련된 기사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AI 선도기업 네이버 카카오 중에 한 곳, 또 유명 또 AI 스타트업 주목하고 있는 주문한 AI의 공개 정보 활용,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개된 정보 활용 지침과 마련해서 네카오 AI 사업에 대한 이 방향성의 영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카오가 AI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건가? 사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난주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이제 공개 정보에 대한 얘기를 지침을 개인정보위가 좀 내놨는데 근데 약간 좀 늦은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AI 쪽에서의 지금 사업 부분은 이제 미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그 가장 큰 어떤 사업 모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뒤늦게 좀 이런 그 안내가 나왔다는 걸 자체로 본다면 근데 이제 안내서라고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또 규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 뭐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강화 또 이제 전담팀 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명확해진다는 방법 좋은 점도 있지만 있지만 뭐 이거에 대한 또 뒤늦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AI 큰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서비스 쪽에서의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제화 됐다는 하는 것도 시기상조지만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산업이 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뒤늦게라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뭐 포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뭐 클 수는 있겠지만 가시적인 이 AI 쪽에서의 성과가 나오는 기업도 몇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런 안내 지침서에 대한 방향 취지는 좋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공개된 이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AI 쪽에서도 각자 기업들의 기술이 요구하는 방향과 서치하는 그런 품목이 다 다양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분은 좀 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 기업에 맞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해봐야 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좀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이런 지침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지금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이제 하이퍼클로버 X 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코 GPT인가요? 코 GPT 2.0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AI 쪽에서의 이 큰 기업들이 지금 정확한 이제 이 그 AI 서비스를 하면서 획득하는
그런 좀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이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AI 서비스, AI와 관련된 이 포털, 뭐 기업들이나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이 부분은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 물론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간이 창출이 돼야 네이버나 이 카카오도 실적과 주가가 갈 수 있는 키포인트고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법안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작은 좋지만은 이거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일 거다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 도입을 해보면서 이 기업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확실한 시각화되어 있는 것들이 나온 것들도 아닌데 벌써부터 법안 정부에 또 활발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게 하나의 또 방패막 아니면 또 이제 방어막이 돼서 또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뭐 정부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헬스케어 산업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AI 얘기를 했다시피 앞으로는 이제 2030년에 국내 시장에는 9조 원 규모의 이 시장 캐파가 커질 거다. AI 헬스케어 산업 분야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카오 의료용 AI가 그러면 이 모멘텀 받아서 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주윤 대표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긍정인가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헬스케어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거를 또 이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런 신사업이 외형 확장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점부터 조금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단은 뭐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요. 뭐 국내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연평균 50.8% 증가할 걸로 현재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전망은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이 네카오를 또 얘기를 했으니까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헬스케어 시장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하이퍼클로버에다가 이제 그 의료용 AI 서비스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하이퍼클로버 매드를 현재 개발 중입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의사랑 뭐 환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따가지고 자동적으로 기록을 해줘서 뭐 진단이나 처방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개발 중이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파스타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즘에 좀 현대 그 저희 또래 분들도 저도 알아요. 네, 혈당 네. 네, 혈당 관리에 굉장히 진심이더라고요 요즘에. 그쵸. 네, 근데 그런 어플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연속 혈당 측정기 CGM 관련해서 또 이제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외형 확장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좀 그 시기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카카오 이거 지금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좀 실적 나온 걸 보면은 매출이 한 44억 정도거든요. 카카오 헬스케어가.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크게 뭐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래도 이제 한 2천억 정도 규모로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라는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이 카카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현재는 높은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시장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2천억을 또 자금 조달을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다라는 또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일단은 신사업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 자체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신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 그리고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시점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 그 삼성이 갤럭시 링 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 링도 그렇게 크게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출시가 됐고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 자체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주냐 그게 좀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산업 자체에 대한 뭐 장밋빛에 대한 여러분 기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카오가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AI 시장 관련주 또 이성훈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먼저 만나보시죠. 자, 자이언트 스텝, 디어유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기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원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님의 원픽은 바로 삼성전기 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많은 종목들이 아까 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기를 딱 원픽하셨잖아요.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 하나 딱 말씀해 주신다면 장점이 뭔가요? 우선 다른 이 AI 쪽에서의 HBM도 있고 제품도 있지만 제품도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AI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는 것도 힘들지만 이 제가 봤을 때 이 가격 측면에서 제품 가격이 네. 많이 안 오른 게 바로 이제 MLCC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지금 AI 쪽 서버나 또 이제 뭐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AI 쪽에서의 성능이 강화될수록 이 MLCC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고용량 쪽에서 MLCC에 대한 주문 부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어떤 그 시장 점유 글로벌도 탑 2위 기업이잖아요. 이 삼성전기가 가장 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MLCC 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증권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 내년 올해 연말도 오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보다도 20% 이상은 MLCC 가격이 오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삼성전기의 주가에 약간 선반영된 감은 있긴 하지만 MLCC 가격이 오른다는 측면이 실적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LC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서의 기업들이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격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요가 많았을 때는 그 이득을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MLCC 쪽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중에서 삼성전기를 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싸다. MLCC는 이제 막 오를 거다라는 얘기로 이성훈 차장님이 지금 삼성전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또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플레이션 임박입니다. 자동차주는 이제 비틀비틀할 수밖에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자동차주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 15% 올랐던 자동차 지수가 이달만 10% 하락할 정도니까 진짜 엄청나게 시장에서는 투심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도 증권가 자동차 목표 주가 올리고 있어요. 이주연 대표님, 주가와 그 증권가가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일단은 사실 증권가에서 좋게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좀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단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그런 일단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조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조금 부진하게 좀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트럼프 이슈도 그렇고 일단 판매 자체가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 유럽 판매 지표를 좀 보니까 유럽에서 그 자동차 판매가 한 3%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좀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한 20%대 늘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3%밖에 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좀 부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좀 비싼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자동차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까지도 계속 이 고환율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면서 과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환율 자체는
고환율로 지속이 되고 있지만 고환율 자체가 이 자동차 기업들한테는 수출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세 가지 정도 원인들로 봤을 때 이 증권사에서는 이 현대차라던가 기아차의 어떤 목표 주가 자체를 올려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기차 자동차의 어떤 업황 자체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산업 그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던가 그리고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일단 믹스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되는 그런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뭐 전기차나 배터리 이쪽으로 좀 많이 치중돼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금 우리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은 일단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기존에 바이든이 좀 제시를 했었던 이런 어떤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현재 빠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금 보면은 LG엔솔이라던가 GM이 같이 합작으로 미국에다가 배터리 3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도 일시 중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난주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SK 회장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미국 투자를 다시 생각할 예정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는 불확실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터리 그 전기차 쪽에 많이 좀 중점이 치우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던가 지금 판매의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차량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의 어떤 모멘텀과 함께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곧 있으면은 인도 IPO 곧 있으면 또 진행이 되죠. 9월달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금 좀 재차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기회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자동차 너나 할 것 없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관련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로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여러 가지 또 현대기아차 종목들의 주가 여러 가지 좀 올랐었다가 지금 또 이런 여파들로 좀 빠지고는 있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 집권 시에 국내 자동차 기업 피해 시나리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런 걸 좀 예상해 봐야 비중 축소를 할지 아예 그냥 전량 매도를 할지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뭐 피해보다도 우선 그전 우려가 했던 부분은 제가 봐도 충격이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좀 반도체 쪽보다는 자동차 쪽에서의 시장에서 진출했던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에서의 견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중국 쪽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크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 자동차 오히려 전반 기업들보다도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쪽에서의 이 공급망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역시 이제 전기차 쪽에서와 관련된 부품주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일부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어떤 전기차 쪽에서의 생산량이 좀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역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어떤 소재나 이 기업들이 지금 뭐 전기차 쪽에서 시장에 대한 시장 성장이 제한되는 것도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지만 중국의 이 배터리 셀 기업들과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또 소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는 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쪽 그런 섹터들 대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이득을 볼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보다는 좀 자동차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셨고 일단 견제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그럼 좀 담아봐야 될 또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주연 대표의 원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일단조, 동해고무벨트, 기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은 무엇일까요? 네, SL이라는 종목이 이주연 대표의 원픽 종목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은 가장 가깝게 있는 또 모멘텀이 인도 IPO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기업이 또 SL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 법인에서 또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두 자릿수 이상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인도 법인 생산 여력이 이제 30만 대에서 한 80만 대까지 현재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현대나 기아차랑 비슷하게 이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종목 SL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